통계적 추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웠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을 하죠. 항상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집단이 있는 거고요. 이 모집단에서 추출해 놓은 표본이 있는 겁니다. 표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표본들을 가지고 표본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EX라고 하고 분산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표준 편차도 이렇고요. 얘네들을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이미 추출을 하죠. 그래서 사이즈는 n으로 이미 추출하면 이 모집단에 있는 원소들 중에 n개를 임의 추출을 하는 겁니다. 복원 추출이나 비복원 추출을 하는 거죠. 랜덤하게 추출을 하는 거죠. 하나씩 뽑는다는 것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 표본 안에는 샘플들이 들어있는데 이 녀석의 표준 편차를 우리는 x바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분산은 s로 표현해서 s제곱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본들마다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고 있겠죠. 이런 표본들이 여러 개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표본들, 즉 x바 1, x바 2 이런 표본들을 모아서 이 표본 평균들이라고 해야겠네요. 표본 평균들.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 을 구하면 그걸 x바로 나타내고 이 값은 그냥 모 집단의 평균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분산 같은 경우에는 모 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하고 이때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면 자 표본 평균들도 정규 분포를 따르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n값이 30 이상이면 이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녀석을 알지 못하고 이 녀석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샘플링한 표본만을 가지고 이 녀석의 성질을 이용해 얘를 추정하는 게 통계적 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개념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일단 모집단 그 다음에 여기 이 섹션 1, 2, 3 1단계, 2단계, 3단계라 하셔도 되고요. 를 다 열어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직접 내가 구하게 되는데요. 실제 상황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거죠. 얘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을 할 때 한 가지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잘 봐두세요. 얘가 아주 중요하다. 이것도 잠깐 봐두시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문제 푸는 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줄줄줄 나와 있는 걸 계산을 열심히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각각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읽었을 때 얘가 몇 단계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라고 했습니다. 1단계죠. 크기는 3이라고 했어요. n은 3이고요. 정규 분포를 모집단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표본들에 의해 생기는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것들도
표본 평균 x 바들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x 바의 제곱을 물어봤네요. 이걸 물었을 때 이제 생각이 나야 하는 건 당연히 이거겠죠. 자, 이 친구가 이 x 바 제곱 빼기 이 x 바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분산이랑 평균 구하는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3단계죠. 3단계고 이 3단계에서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그냥 표본 평균과 같다. 아니,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12가 되네요. 자, 그럼 분산은 문제에서 모집단의 분산이 9니까요. 그 9를 모집단에서 우리가 이미 추출했던 크기로 나눠줘야겠죠. 여기는 3이 되고요. 3에서 11을 넘겨서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평균의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하는 거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3 더하기 14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계산 문제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 개념을 그냥 암기해서 푸는 거죠. 암기해서 풀 때 얘는 얘랑 같다 뭐 이런 거, 얘는 여기에다가 n으로 나눠준다 이런 거 그냥 암기해서 하는 거죠. 사실 그냥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을 보시면 표본 평균의 평균에 대한 거 다시 나오고 있죠. 주사위를 지금 5번을 던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온 눈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이야기해줬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한번 맞춰보면요. 모집단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그 집단으로 보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5번에 추출합니다. n은 5고요. 그랬을 때 표본이 나오는데 이 표본의 평균은 x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3단계죠. 3단계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이 개념을 사용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눠준 거다. 근데 n은 5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구하기를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모집단에는 1, 2, 3, 4, 5, 6이 있죠. 주사위 안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표본은 근데 이제 계속 던지는 거니까 복원 추출을 했겠죠. 자, 그러면 x가 1, 2, 3, 4, 5, 6인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은 다 더하고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눠주면 평균은 2분의 7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분산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실 때 제곱해 가지고 px1, px2 이런 걸 다 곱해 주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분산을 구했던 정의대로도 풀 수 있죠. 그래서 1 빼기 2분의 7 전체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2분의 7 이런 식으로 직접 다 계산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취해요. 각각 제곱한 다음에 6분의 1로 곱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한 다음에 얘를 6으로 나눠 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 그리고 나선 반드시 뭘로 빼줘야 돼요? 2분의 7의 제곱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줘야겠죠.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빠르게 계산해 보면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귀찮지만 더해 주시고요. 뭐 적당하게 짝을 지어서 덧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0 만들고요. 이렇게 25, 그러면 이렇게 해서 50.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91이 되겠네요. 6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4분의 77의 49가 되겠네요. 계산 실수한 거 없는지만 한번 쓱 확인을 해주고, 자, 얘를 통분을 해주면 계산이 더 복잡하네요. 그냥 일일이 할걸. 12로 하면 182 마이너스 3을 곱해주니까 147이 되겠네요. 그럼 12분의 5로 끝나야 되고 3, 12분의 35가 되겠습니다. 자,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12분의 35를 5로 더 나눠야 되니까 12분의 7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 계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이번에 이제 확률로 넘어가 봅시다. 이런 상황은 잘 안 나타난다 했죠. 하지만 일단 그냥 문제에서 개념으로 풀어보시고, 풀 때 몇 단계에 속한 건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다.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줬어요. 그럼 얘가 120에 표준 편차가 10이다 라고 하죠. 이 고등학교 여학생 중 이미 추출을 하죠. 그러면은 25명, 여기서 25를 추출합니다. 25를 추출해서 수많은 표본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25명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을 말하네요. 그러면 표본 평균 X바가 115 이상 그리고 124 이하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추출한 녀석들 X바들이 나오겠죠. 추출했을 때 나오는 애들은 당연히 표본들이고, 이 표본들의 평균, 이 표본 평균이 모인 애들이 또 정규분포를 이루죠. 왜냐하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본 평균들의 집합에서는 정규분포가 120에 지금 100을 25로 나눠야 되겠죠. 100을 25로 나누면 4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5는 마이너스 120하고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2.5, X바는 이제 G로 바뀌죠. G, 그다음 124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벨쉐입 열심히 했으니까 벨쉐입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5, 여기가 2 다음과 같게 나타내지고요. 그럼 여기가 4772, 그 다음에 이쪽이 4938이 되겠죠. 물론 다 소수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 해주게 되면 0.971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시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주고요. 여러분이 이 모집단을 가지고 표본 평균들이 모여있는 집단의 분포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고, 그 예측을 가진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1단계를 보고 이번에는 3단계 이 식을 활용한다. 이걸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다음 강의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도 집중해서 잘 마무리해 보게요. 필수예제 4번도 보시면 어느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한 컵의 용량이 평균이 200이라고 하고요. 표준 편차는 10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중 이미 추출이 나왔죠.
n컵이 나왔습니다. 자, 정규 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n의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바로 계산 들어가면 평균 용량의 평균이 다음과 같을 때 194 이상일 때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이제 194 이상일 때 이때 확률이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자, n의 값을 구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200에 10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얘를 n만큼 샘플링을 해서 나온 x 바들, 이게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표본들의 x 그 녀석들을 모아서 x 바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이 x들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다음과 같이 이제 주어진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긴 녀석은 여전히 200을 중심으로 갖고요. 평균이고, 그 다음에 100을 n으로 나눈 값을 분산으로 갖게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이 친구를 바꿔 줄게요. 194 빼기 200이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시그마로 나눠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랬던 값이 x보다 크다. 이제 x 대신에 g 표준 정규분포 스탠다드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벨 쉐입으로 어디선가 시작을 해서 총 0.8849를 찍었다는 거니까 여기가 0.5니까요. 여기는 0.3 345 49 이렇게 되나요? 다음과 같이 아니죠, 3849죠. 나타내지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되는 값이 1.2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값이 마이너스 1.2예요. 마이너스 떼고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10분의 6 루트 n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요. 이 값이 1.2가 되기 위해서는 n 값이 루트 n 값이 2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n 값이 2니까 n은 4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간단한 문제들인데 아무래도 좀 어색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암기된 개념을 가지고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딱 문제를 보면 정해진 거에서 몇 단계인지 판단하셔가지고 답을 잘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좀 짧게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 때 모평균의 추정, 이게 이제 메인 내용이라 했죠. 근데 얼마 안 되니까 아마 한 번에 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평균의 추정을 통해서 확률과 통계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